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태안군 천수만에 위치한 섬 황도인데요. 바닷물 흐름이 끊겨 조개 등 해산물이 사라졌던 황도갯벌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해의 보물섬. 옛날부터 먹을 게 많아서 황도로 시집가면 팔자 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황도는 1982년 200여 미터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안면도와 육로를 연결하며 바닷물이 차단돼 조개와 물고기 등 풍부했던 해산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충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해 2011년 12월 방조제를 허물고 해수유통이 가능한 연육교를 개통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제방이 있던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제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방을 트고 다리를 놓고 제방을 지금 턴데. 연육교 아래로 해수유통이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기 종류가 중간에는 제방 트기 전에는 없다가 제방 트고 나서 다시 또 살아나는 현상이. 수질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또 저쪽 밑으로 양식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물이 통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먹잇감들이 많이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수산 자원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연육교를 통한 해수유통 이후 굴과 바지락과 같은 폐류의 서식 밀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황도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 생산량은 연육교 건설 전 연평균 133톤이었으나 건설 후 연평균 194톤으로 늘어나며 복원 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도와 인접한 부나모입니다. 부나모는 1980년대 초 서산 비지구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인데요. 제방을 사이로 천수만의 수와 부나모 담수의 수질 차이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부나모의 오염은 심각합니다. 현재 제방 안쪽 담수호 수질은 6등급으로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주변 해역의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네덜란드 휘어스호 연안복원 현장을 찾아 생태복원 사업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했으며 2023년부터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 부나모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서산 비지구 방조제 아래로 기존의 수문 외에 또 다른 수문을 만들어 담수와 해수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나모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더불어 도는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제시했는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섬 중심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의 100배거든요. 갯벌이 복원되는 것만 해도 연간 288억 원의 어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요. 충남도의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서해 연안의 환경이 치유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성공 모델로 재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논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강경농공단지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을 만나 도정 비전 및 방향을 공유했는데요. 도는 논산시와 정책 협약을 맺고 탑정호에 중부권 최대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 연계를 통해 논산시를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태안군 시군 방문도 이어졌는데요. 양 지사는 태안 기업도시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도는 태안군과 정책 협약을 맺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부나모 해양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태안군을 서해안 해양생태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충남도 의회는 제316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2020년도 본 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데요. 민선 7기 반환점을 맞는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니야. 이건 예술이 아니야. 나는 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나는 추사 김정이다.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 시, 서, 화, 전각 모두 능했던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을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예산에 자리한 추사고택인데요. 추사 선생님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관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추사기념관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탄생과 출세가도, 학문기와 유배기,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하기까지의 학문과 예술적 경지에 대해 자세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추사 선생은 영조의 사위였던 월성이 김한신의 증손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대표적인 서예가였습니다. 송수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경하러 오셨나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계산무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안동김문 중에 이제 계산김수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에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써주신 작품 중에 하나로 공간과 그리고 이런 글자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추사 선생은 당쟁에 휩쓸려 10여 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완성된 추사체는 우리나라 서예사의 완결점이며 자유롭고 파격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서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생의 글씨는 국내뿐 아니라 청나라의 문필가에게도 칭송을 받았는데요. 마침 기념관 2층에는 추사고택 종가유물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추사고택이 건립된 이후로 250년 만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 묘역 옆에서 열리는 추사고택 종가유물 특별기획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시회는 고택에서 발견된 추사 가문의 희귀유물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추사고택의 변천사와 김정희 가문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기획전 명목으로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추사고택은 약 300년 전 추사 선생님의 증조부 월성이 김한신이 영조의 둘째 딸 화순홍조와 결혼하며 건립한 양반 대갓집입니다. 추사 선생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황상으로는 저희가 보건대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뭐 집안에 있는 제사나 아니면 독서를 하기 위해서 낙향을 하시어 이쪽에서 좀 많이 거주를 하셨고 그리고 관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주로 거주를 하였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 추사 김정희 선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택을 상시 개방하고 그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택 옆으로 오솔길을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몇 그루밖에 없다는 백송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24세 때 아버지 유당 김노경을 따라서 청나라 영경으로 자제군관 역할을 하러 가세요. 중국 북부 지역이 원산지인 이 백송씨앗을 가져오셔서 자신의 고조부 묘역 앞에 심었던 백송이 천연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된 예산 용궁리 백송입니다. 고택 입구에는 추사 체험관도 있는데요. 방문객들을 위해 추사 선생의 대표작인 세안도 그리기, 추사체 쓰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애초에 고물을 따라 그리는데 이상하게 나올 수가 없죠. 고택 옆으로는 추사 선생과 초배인 한산희 씨, 계배인 예한희 씨의 합장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땅붓으로 만들었다는 추사 김정희 선생. 그의 노력이 존경스럽습니다. 고즈넉한 추사고택을 돌아보니까 가을 정취를 흠뻑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올가을이 가기 전 추사고택에 오셔서 조선시대 대예술가 예술원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